미국이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의 편으로 6.25 전쟁에 참여한 이유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미국이 우리가 침공당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허겁지겁 참전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2차 대전의 끝을 알리는 두 방의 핵폭탄이 일본을 직격한 뒤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광복이 아니었기에 한반도 분쟁의 씨앗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때 소련은 공산 세력을 빠르게 확장해 미국을 압박하려 했는데요. 이미 일본은 항복한 뒤였지만 소련은 일본의 잔당 세력을 없애고 한반도의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좋은 명분을 무조건 써먹으려 했습니다. 미국이 혼자 일본을 무너뜨리게 놔두면 일본 전체를 미국이 쥐락펴락하게 되는데 소련이 개입하는 순간 소련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소련은 남은 일본군을 정리하겠다면서 중국과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은 아차 싶었죠. 이러다 소련이 한반도를 넘어 일본까지 쳐들어올 것이 너무 뻔했습니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손에 들어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급하게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킵니다. 한반도와 일본은 소련의 태평양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어떻게든 미국이 사수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가운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위치가 바로 38도선이었죠. 이후 한반도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념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은 38도선 이북 지역에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켜 이북 지역 자산가들을 숙청하거나 토지를 국유화시켰고 남쪽 지역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나라를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측에는 이승만 정부가 북측에는 김일성이 독재의 기반을 다지게 되죠. 1000년 가까이 단일 국가로 존재하던 한국은 반으로 갈라져 각각 무력 통일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측은 감히 북침을 시도할 전략 자산이 없었는데요. 미국은 군사 무기를 대한민국에게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많이 주었다간 북으로 밀고 올라가 미국과 소련 간의 전쟁으로 확전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반면 소련은 달랐습니다. 소련은 북한에게 소총 15,000정을 지급했고 야포 140여 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100대가량을 북한에게 지원해줍니다. 소련 입장에선 얼마 되지 않는 무기지만 전차가 단 한 대도 없던 한국군 입장에서 87대의 탱크는 압도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병력도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축소되고 있었기에 한국은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죠. 물론 북한도 이 전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에 주기적으로 접촉해 남침을 해도 되는지 지속적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많은 자본과 군수품들을 소련이 지원해 주었고 김일성 정권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준 것은 전부 소련 덕분이었으니 말이죠. 소련은 북한에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히 남측을 압살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엿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중국도 북한을 지원하게 만들어 단숨에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고 판을 짜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때 북한에게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데요. 남쪽에 있던 미군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4월부터 미군은 점점 한반도를 떠나더니 45,000명이었던 주한미군은 1949년 5월 28일 고작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규모는 20만 명이었고 남측은 1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한군의 수적 열세를 미군 5만 명이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었지만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소련은 좀 더 신중을 기합니다. 한국에 당장 미군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 일본에 미군이 득실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전쟁이 나면 미군이 참전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참전하면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은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소간 전쟁이 발발하면 소련이 완전히 짓밟힐 수도 있는 상황이죠. 스탈린은 소련이 핵을 개발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49년 8월 29일 소련은 히로시마 원폭의 2배 가까운 위력인 RDS-1이라는 핵폭탄을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소련도 미국에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것이죠. 이제 김일성은 빠르게 남침하면 한반도를 수일 내로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소련은 조금 더 침착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1950년 1월 12일 에치슨 라인을 선포한 것인데요. 에치슨 라인이란 미국이 선포한 극동 방위선으로 이 선은 미국이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라인은 일본까지도 걸쳐 있었지만 한국은 공격을 당해도 미국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때 소련은 잠정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허락하게 됩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는데요. 중국이 이 전쟁에 동의하고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련은 이렇게 전쟁 승인의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겼고 미국이 배후를 밝혀낸다 하더라도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게끔 준비합니다. 당시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서로 내전을 벌이느라 바빴는데요. 이후 1950년 5월 1일에 내전을 끝내고 중국은 북한에게 군사 지원을 약속합니다. 북한은 이제 마음 놓고 전쟁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미국의 행동이 마치 한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만들어주었죠. 그렇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병력과 소련에게 지원받은 전차를 끌고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그저 평온한 일요일을 보내던 한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죠. 정확히 2시간 26분이 지나 이 사실이 미국 국무부에 전달됩니다. 워싱턴은 저녁 9시가 넘어가던 늦은 저녁에 발칵 뒤집히는데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과 많은 장교들은 휴가를 떠나 있었지만 신속한 지휘 시스템을 통해 금방 트루먼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루먼은 급히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고 동시에 저녁 식사 겸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합니다. 저녁을 먹으며 그들은 한국을 도와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트루먼은 분명히 북한의 배후에 소련이 있다고 확신했는데요. 북한이 단독적으로 벌인 작은 한반도의 전쟁이 아닌 소련이 미국 세력을 견제하는 전쟁으로 바라봤죠. 여기서 미국이 약하게 대응하면 소련의 세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마침내 미국과의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먼저 소련이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미국과 한판 제대로 붙어보고 싶어서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만약 저런 속내라면 유럽 전선을 비롯해 소련과 맞닿은 모든 지역에서 소련과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도의 전면적인 충돌은 다행히 아니었죠. 미국은 한반도에서만 벌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뒤 곧바로 참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참전을 결정한 것에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소련의 세력 팽창이 이어지면 미국을 위협할 수밖에 없으니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둘째, 여기서 미국이 미온 대응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미국의 동맹국에게 조금씩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괴롭힐 것이다. 셋째, 한국을 본보기로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이렇게 3가지의 이유로 미국은 신속하게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군은 독단적으로 6.25에 투입된 것이 아닌 국제연합의 형태로 수많은 나라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대한민국에 보낸 병력은 정말 엄청났는데요. 연간 30만 명이 훌쩍 넘는 병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한반도 땅을 밟은 사람을 합하면 무려 1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병력이 참전한 덕분에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빼앗겼던 우리나라는 금세 국토를 회복하고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미국과 국군은 그대로 북으로 밀고 올라가 한반도를 단일 국가로 만들어버리고자 했으나 100만이 훌쩍 넘는 중공군 무리가 인해 전술을 필두로 대거 참전해 다시 전세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38도선 부근에서 산 하나를 뺏고 뺏기는 지옥같은 고지전을 오랫동안 지속했죠. 한 뼘이라도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피를 흘렸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냥 미국이 천사 같아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소중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준 미국이 대한민국의 은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작게 보면 한 민족의 비극이지만 크게 보면 지구를 놓고 패권 경쟁을 하던 안타까운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모든 국군 참전 용사와 유엔군 참전 용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